우리나라 인구의 약 51%가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로 산출이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알고 저도 상당히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개정 증보판 완저서에 이제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주식을 당연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온 세계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이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 한국인의 주식의 문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혈당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혈당을 내리는 음식, 혈당 조절한다, 혈당을 체크한다, 혈당 조절기를 막 몸에 또 부착하고 다니는 혈당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의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은 너무 저혈당이 됐을 때 혈액 속의 당 수치를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죠. 바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글루카곤과 함께 만들어내면서 우리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일정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을 너무 빨리 치솟게 하는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먹을 때 바로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서 결국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를 겪다가 이제 인슐린이 아주 안 나오게 되는 당뇨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췌장이라는 장기를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이 장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췌장이라는 장기는 또 어마어마한 일을 같이 합니다. 바로 소화 효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 효소를 모두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펩신, 펩시노겐들이 있죠. 지방의 소화효소인 리파제.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 탄단지에 어느 정도 다 속해 있게 되잖아요. 탄단지를 소화시키기 위한 호르몬을 만드는 췌장이 계속 쉼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조절하고 소화 효소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늘 과식하는 습관,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은 췌장을 항상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 한 가지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단 음식, 또 액상과당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고 지나치게 과식하는 일이 잦다. 그러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건강 습관, 계속 인슐린에 문제가 없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혈당만 보지 마시고요.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입니다. 사람의 이 췌장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대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인원들에 비해서도 7배 이상 췌장이 비대해 있는데요. 유인원들은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를 주식으로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들의 식사를 보면 생과일, 유기농 채소들로 하루에 33,000원어치 이상의 신선한 음식을 늘 공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유인원들에게 늘 햄버거만 주고 냉동 피자를 녹여서 준다거나 치킨을 준다거나 이런 음식들을 준다라면 유인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췌장도 굉장히 비대해질 거예요. 그런데 신선한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췌장이 지칠 일이 없게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췌장에게 지나치게 소화 효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 쌀밥, 그리고 보양식으로 잘 알고 있는 고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과로한다라는 거죠. 과로하는 모든 장기질은 비대하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돼요. 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는 식사는 흰 쌀밥, 냉동 음식, 치킨, 피자, 또 고기와 함께 이 포화지방이 많은 꽃등심 같은 거 있죠. 고기 많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과식하는 식사, 뷔페 식감을 우리 과식하게 되죠.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췌장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단 음식을 먹어서만 췌장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과식할 때, 또 고기도 많이 먹을 때, 하루에 삼시세끼 흰쌀밥을 보봉밥으로 많이 드실 때, 이럴 때도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가 전 단계가 왔다거나 당뇨를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분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소화가 편한 식사를 위주로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사 자체에는 생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또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소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을 식품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음식을 위주로 드신다면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전 단계나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식사는 아침만큼은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나 키위,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 토마토 같은 거 있죠.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과일이 나는 불안해 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럴 때는 파프리카나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와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과일과 채소는 자체에 신선한 효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무리하게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샐러드만, 너무 채소만 드시는 것은 또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섬유질이 많다 보면 장에서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소화가 많이 어려운 분들은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침에는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 없는 과일 중심의 식사, 당뇨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키위 같은 저당도 과일 식사, 또 약간의 샐러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 동일하게 일단 쌀밥의 양을 다른 분들보다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당뇨를 호전하고 싶고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밥도 최대한 보리나 귀리나 퀴노아 같은 잡곡 위주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흰 쌀밥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생 고구마나 고구마 감자를 쪄서 드시는 경우에도 흰 쌀밥보다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에 무리가 없습니다. 감자가 혈당이 높아서 감자도 위험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흰 쌀밥, 그리고 여러분이 드셨던 빵이나 밥, 면류, 국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감자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신선한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콩, 그리고 평상시 견과류와 씨앗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이 정도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가공식품은 거의 들어있지 않죠. 또 제가 고기나 생선도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당분은 높지 않아요. 저당도 음식이라서 당지수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이라는 장기를 생각했을 때 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아주 소량이 아닌 이상은 췌장에게 무리를 주는 식사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드시는 습관은 또 당뇨 예방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만 보지 마시고요. 혈당과 모든 소화효소를 함께 만들어내는 췌장 전체의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달 안에도 200 정도 되신 분이 12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소화가 너무 편해요. 속이 편해요. 몸에 힘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다 보니 속이 굉장히 편해지고 가지고 있었던 위 담적이나 위염 문제도 사라지고 체력도 너무 좋아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는
20에서 110 정도로 그렇게 100 이하로 확 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혈당에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수치의학에 내 몸을 너무 전적으로는 맡기지 않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혈당이 200, 300 올라가면 당연히 조심하시고 수치에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110, 120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몸에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힘이 나는지, 어지럽지 않은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하신 체력이 되는지, 잘 걸을 수 있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체온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너무 수시로 재고 아예 막 달고 사시면서 수치에 너무 예민해 하시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췌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또 신선한 음식들로 소화에 편한 음식을 드시면서 체력을 키워가시는 것을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